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알트코인 투자는. 알트코인은. 그래서 그 친구가 1,000만 원으로 25억을 벌었어요. 7월인가 8월에 시작했어요. 작년. 불과 두세 달 만에 20억을 번 거예요. 1,000만 원으로.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했었던 게 뭐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비트코인 15억 간다 슈퍼리치의 탄생 책 저자시죠? 돈봉남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돈봉남 TV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아주 강력한 책의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불장이 온다. 네. 그래서 15억까지도 비트코인이 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거가 있나요? 일단은 아쉽겠지만 올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향후 10년 안에 걸쳐서 15억이 간다라는 내용이고 그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억 갈 수 있다라는 근거, 이유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미국의 수용 태도의 변화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 소개를 가볍게 좀 드리면은 법인을 7년차 운영 중인 스타트업 대표였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을 4년 정도 운영하다가 어느 날 이 크립토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 보여서 스타트업 운영하던 거를 피보팅하고 이 시장으로 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전에는 앱 개발하고 앱 운영했던 그리고 마케팅 회사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돈봉남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그 유튜브 돈봉남 하기 전에 유튜브 채널을 한 5개 이상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맛집 채널도 갖고 있었고요. 다양한 좀 채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이쪽으로 피보팅해서 넘어왔는데 피보팅해서 넘어왔을 때 되게 처음엔 좀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사실 이 시장이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까지도 생각했었어요. 미국의 반기를 들면 모든 시장들이 다 죽었고 그렇죠. 모든 나라들이 이때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로 되게 그 걱정이 한 20% 정도 덜었던 계기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했었는데 그 규모가 그 테슬라가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의 20%를 비트코인 사는 데에 그 매수를 했어요. 썼는데 그게 저는 그때 이제 거의 한 3년 전 얘기인데 근데 정말 약간 쭈뼛쭈뼛 머리가 섰던 게 뭐냐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동네 구멍가게 회사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거의 전 세계 1등 기업이라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성장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도 되게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비트코인을 그 현금 유동 자산의 20%를 샀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대주주를 살펴봤었거든요. 그때 대주주가 블랙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단순하게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심심해서 산 건 아닐 거고 그런 이사회를 통해서 대주주들을 설득했어야 됐을 건데 블랙록을 설득했다는 거고 블랙록은 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무언가 연결돼 있겠구나 결국에는. 그래서 한시름을 놨었고 그다음 또 강력하게 또 두 번째 한시름을 놨던 게 작년 초죠? ETF 승인 났었잖아요. 비트코인 ETF.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ETF를 승인을 시켜주지 않았겠다. 비트코인 시장을 죽이려고 했었으면은. 왜 그러냐면 ETF 승인이라는 거는 자기 자국민들, 기업들의 돈들과 그리고 또 일반 투자자들 돈까지도 들어오는 게 ETF 승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한시름 놔도 되겠구나 해서 한 90% 이상 내가 다 모든 사업을 다 접고 이 코인 시장으로 피보팅했던 거를 후회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나는 비트코인 이 시장 되게 좋아하고 내가 재선하면은 그때 일단 바이든 행정부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재선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취임 첫날에 그 SNC 게리 겐슬러라고 그 한국 사람들한테 문어 머리로 유명하신 분 계세요. 리플도 막 걔 때문에 못 간다 막 이러고 가상화폐 규제도 많이 했었고 했었는데 무튼 이제 그분도 바로 해임시키겠다. 그래서 가상화폐 앞길을 막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자기가 좀 이제 없애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이자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 슈퍼파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시작이고 올라가려면은 10배, 100배 포텐셜이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수용이 좀 있었어요. 그 텍사스 주에서 암호화폐 부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세금을 그 채굴업자들한테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공 영역에서도 주요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 또 이제 연방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보유. 그래서 그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죠. 그래서 전략적 비트코인의 비축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향후 이분이 무슨 말을 했었냐면 향후 5년간 최대 매년 20만 개씩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고 그런 이제 법안을 얘기했었고, 이때 되게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 근데 이 말도 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그 미국이 러시아의 그 자금을 막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많은 나라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위급할 때 달러를 쓰려고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중국도 예전에 한번 미국한테 된통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달러 패권을 위안화가 위협하려고 액션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금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중국에서 금을 사재기가 많이 하고 있대요. 그렇죠. 금 사재기가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 시점에서 금을 어느 정도 보유량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축적해도 나쁜 움직임은 아니겠다. 다른 나라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증가. 네. 이게 또 좀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400억치 삼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 연기금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놀라웠던 게 전체 자산의 3%를 비트코인 보유하는 데 썼어요. 직접적으로 구매하는데. 그다음에 호주 연기금 AMP도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데 돈을 한 400억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아까도 우리나라처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주식을 삼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의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비트코인이 과연 지금 1억 5천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계속해서 미국의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당장인데 사실은 저는 그게 트럼프 핵심 그 사업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정치 영역 분야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무래도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더 한 번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용 태도 변화와 기관들의 움직임을 바라봤을 때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붙여드리면은 일단은 미국 대기업들도 네.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미국 공룡기업이라고 하죠. 작년 연말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가서 너네 비트코인 사야 된다. 이사회 열어가지고 한 5분인가 10분인가 스피치를 했었대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안 됐는데 이번에 아마존한테 가서도 니네 비트코인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튼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실제로 테슬라는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면은 그 밑에 단계 기업들은 다 따라서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치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매년 더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그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으니 다른 주변 국가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은 오히려 리스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 포문을 누가 하나만 열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애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포문 열어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한국 게임 개발사 넥슨이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처음에 조리돌림 되게 많이 당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물려있다 고점에. 네. 그때가 58,000달러인가에 물려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1,7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그래도 엄청난 회사로 이제 됐는데 보통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스타트업 회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회사 출신이라서 그 스타트업 회사 분들이랑도 좀 친하고 그럼 기업가들 모임에 제가 좀 나가요. 그러면은 되게 친한 형님들이나 그 고액 자산가분 형님들 만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 법인에서 한국 법인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고 하면은 형님들은 그 비트코인은 사실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저는 일단은 지금 현금이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 수익도 뭐 달러로 다 가지고 있고 지금 현금 계속 지금 비축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살려고 비축하고 있는데 네. 저야 한 80% 이상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최소한 5% 정도는 할당을 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회사 현금 보유에. 네, 현금 보유의 5% 정도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이제는 자기네들도 이미 1억 5천까지 올라왔고,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은 이 돈의 흐름과 금융의 흐름은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칭 수단으로 가지고 있겠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진짜로 10억, 15억 그리고 더 포텐셜이 차올라서 50억까지 가면은 내가 이걸 지금 보유하지 않은 게 리스크다. 5% 정도 내가 현금 보유랑 5% 이상 자산을 할당해 놓는 거는 우리 회사의 리스크가 전혀 아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게 리스크인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또 말이 좋은 통하는 형님들이 20% 이상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예시를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그 누님 있거든요. 네. 돈나무 누나라고 우리나라는 유명한데 그렇죠. 그 누님이 6억 간다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비트코인이 6억 간다라고 얘기한 거를 지금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다 수긍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근데 비트코인이 3년 전에 비트코인이 뭐 1억도 안 됐을 때,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일 때 비트코인이 1억 간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근거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기관들의 자금이 3%에서 한 5% 정도만 할당이 되면은 비트코인의 자금이 몰리는 거니까 앞으로 6억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총이 돼버린다. 기관들의 자금이 모이면. 근데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금 기관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하고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부탄이라는 나라는 지금 10,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채굴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아까 영국 연기금도 전체 자산의 3%를 할당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공영 기업들도 이제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좀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는 한국의 이제 기업 대표님들도 연매출 200억, 500억 하는 대표님들도 10% 정도는 5% 정도는 할당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고 풀리면은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건데 지금 하나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최저예요. 그래요. 네. 이대로 가다가는 6개월 뒤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을 그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거래소에 가지고 있지 뒤로 빼고 있진 않아요. 개인 지갑으로 빼진 않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지갑이 텅텅 비고 있고 보유량이 줄고 있다는 거는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많이 보유한 다음에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올해 목표가 여름 혹은 늦어서 가을 겨울까지 비트코인 100개 모으는 게 제 목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일개 개미도 비트코인을 100개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한정적이잖아요. 2100만 개고 로스트 코인이라고 해서 600만 건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럼 1500만 개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3명당 하나도 못 가지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벌써 돈박놈 같은 놈도 100개를 가지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매달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은 한 400명에서 500명 오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놀랬던 게 고액 자산가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이번에 왔던 분이 연매출 200억 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가 이제 화장품 회사 1,500억에 이번에 엑시트했다고 하셨던 분이 왔었는데, 그분도 이번에 자기가 부동산 200억 가지고 있는데 제 강의를 듣더니 제 강의가 총 5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반감을 가져오셨던 분인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번에 다들 돈 번다고 하니까 리플 3,000원 찍으니까 투자나 해볼까 하고 소액으로 이제 뭐 한 몇십억으로 놀던 분인데 이번에 제 강의를 듣고 정말 진지하게 200억 부동산 싹 다 팔고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라고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제가 책 제목이 15억 간다이지만 사실 저는 10년을 놓고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올해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30억에서 50억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와, 100개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시세로만 해도 한 150억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하고 있는 게요. 사실 150억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100개 모으면은 진짜 어디 스위스 은행이나 보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팔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0개를 모은 다음에 10년 동안 금고나 어디에다 락업을 걸어 놓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최소 15억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10년 뒤에 1,500억이잖아요. 많이가 있으면 3,000억, 400억, 3,000억, 4,000억이니까 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모았어요? 지금요? 지금 비트코인 없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게 비트코인 투자 안 하고 알트코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럼 비트코인은 언제 사요? 비트코인은요. 근데 갈수록 오른다 그러면은 네. 지금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100개 모은다고 하고 15억 10년 안에 갈 거고 많이 가면 30억도 갈 건데 그럼 너 왜 비트코인 하나도 없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조금 10개라도 갖고 있어야지. 근데 정확하게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하는 거 좀 이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만 유튜브랑 다른 거 합쳐가지고 30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달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실제로 많은 구독자분들을 현장에서 만나요. 근데 최근에 11월 강의 때 온 친구가 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1,000만 원으로 25억을 벌었어요. 그래요? 근데 엄청난데? 그래서 그러면은 흔히 생각하는 게 엄청 난 놈이거나 엄청 오랜 트레이딩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7월인가 8월에 시작했어요. 작년. 그거를 불과 2-3달 만에 20억을 번 거예요. 1,000만 원으로.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뭐 작가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6,000명 트레이딩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트레이딩 대회 나가서. 트레이더로도 불리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인사이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4년 동안 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제 뷰와 인사이트를 다 공유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거 브리핑이,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약간 신기해 들렸다고 구독자분들이 좀 얘기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잘 맞췄던? 너무 잘 맞췄어요.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잘 맞춰가지고 너무 운이 좋게 감사하게도 근데 그 친구가 그대로 걔가 카피를 한 거예요. 카피를 하고 비트코인을 최저점에 팔았다가 비트코인이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이걸 다 팔고 알트코인을 레버리를 써가지고 싹 다 산 거예요. 근데 그게 11월 달에 20억을 찍었어요. 처음에는 믿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안 믿을 이유도 없는 게 굳이 거짓말해서 뭐 할까. 내 강의 7시간 들으면서 그리고 그때 그 모임이 VIP 모임이라고 400명 500명 강의하면은 소수만 남아서 또 강의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이 좀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 비용 내면서 굳이 거짓말 하진 않겠지. 근데 그 친구한테 계좌를 까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실력으로 번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브리핑 한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잡고 운 좋게 저랑 거의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그래서 그 친구를 잡고 내가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연락을 하겠다. 직원 통해서 내 연락을 좀 받아라. 그래서 그 친구랑은 지금도 좀 이제 연락을 해요. 자주 보고. 근데 그 친구한테 그 메시지로 잘 팔아라. 이것도 정말 본인 1,000원으로 번 거고 내가 300만 원으로 100억 번 친구도 받고 1억으로 뭐 300억 번 친구도 받는데 결국 이 트레이딩을 끊지 못하고 본인이 계속 유행을 발해서 투자를 하면은 결국 영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12월 강의 때도 이 친구가 또 온 거예요. 강의를 들으려고. 그때 32억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이 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은 제가 또 이번 달에 음반을 내거든요. 하는 게 많네. 이번에 그 혹시 스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잘 몰라요. 그 하하 스컬이라고 이제 그 레게에 또 우리나라에 좀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가수 분이랑 우리나라 최초로 가수가 되는 건 처음일 텐데 같이 음반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동생도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친구를 그걸 봤어요. 그때 계좌를. 근데 정말로 30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암호화폐 투자, 알트코인 투자는. 알트코인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2021년도 때 그 알트코인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 때 1월에부터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했었으면은 고점에서 딱 2배 정도 먹을 수 있었어요. 1월에 투자를 했었으면 그때 딱 초불장 사이클이었었거든요. 알트코인. 근데 제가 그때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을 투자해서 원금 대비 10배 이상을 벌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높은 기대 수익률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투자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 알트코인 불장 사이클의 특징이 있는데 섹터별로 잘 사놓으면은 순환적으로 다 펌핑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사는 거는 지금 조금 이르다. 내가 비트코인을 맘 편하게 100개 정도 모으려면은 제가 막 수천억 자산가는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이건 안 써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러려면은 좀 더 비트코인을 좀 편안하게 모을 수 있는 자산을 좀 더 불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알트코인을 트레이딩을 좀 잘해서 저는 또 이제 2021년도 때 불장을 겪어봤으니까 그때 돈도 많이 벌어봤고 알트코인 투자로 그래서 이번에는 알트코인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알트코인이 이번에 3, 4월까지는 최소 올라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알트코인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라갔다가 지금 3, 40%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근데 3, 40% 조정을 받은 거 되게 이상적인 일이고요. 이번에도 이번 조정도 정확하게 맞췄었거든요. 1월 초쯤에 그러니까 12월 말쯤에 조정이 한번 크게 올 거고 그다음에 1월 초쯤에 좀 반등이 올 거고 뭐 1월 말이나 이때 또 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튼 이제 조정 안 오고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알트코인이 이전에 올라놓은 거는 개미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 올릴 수 없는 환경이었고요. 거래대금도 예전 불장이로 치면은 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개미들이 올려면요. 지금 약간 도지코인 리플로 보면 약간 마케팅 되게 잘했다고 보는 게 일단은 리플이 지금 3,600원 뭐 거의 4,000원까지 그렇죠. 찍었고 도지코인이 거의 600원, 700원까지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뉴스가 나왔어요. 뭐 도지코인 화성 간다. 리플이 뭐 드디어 뭐 4,000원을 뭐를 뚫었다. 근데 그 뒤로 나서 알트코인들이 엄청 폭락이 나왔거든요. 개미들이 순간적으로 유입됐을 때. 네. 제가 좀 즐겨보는 지표가 제 시청자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 방송 지표거든요. 시청자 지표인데 제가 2021년도 때 불장 때 평균적으로 보던 아침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8,000명 정도 봤어요. 그래서 7시, 8시 방송을 하는데 그 아침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시장 때는 2만 명까지 봤는데 그 베어마켓 들어오고 나서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시청자가.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 지금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보시는데 아직은 더 멀었다. 이 지표들이 8,000명, 9,000명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 단 2만 명씩 찍으면은 그때 이제 개미들한테 좀 떠넘길 수 있는 그때가 고점이다. 네. 그래서 아직 뭐 사실 제가 헬스장을 가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건 길거리를 지나가도 아직은 업비트 빗써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올려놓은 거를 결국에는 털고 나가야 되거든요. 세력이 세력한테 털 수는 없어서. 그래서 아직 광기 어린 시장은 남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알트코인 투자가 전 현명한 것 같다 아직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이 나고 나면 그 돈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전부 사서 묻어둘 것이다. 10년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아직 지금 좀 더 계속 이제 변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시장은 예측보단 대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제 예상대로 3, 4월까지 최고점 찍고 그대로부터 내려가거나 혹은 제가 틀려서 여름이나 혹은 연말까지도 쭉 올라간다면은 일단은 저는 3, 4월 때 알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 놓고 그때는 비트코인이 얼마이든지 간에 20개에서 30개는 살 것 같아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2억이든 1억 5천이든 그때 이제 2, 30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적립식으로 좀 모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다 틀려서 진짜 연말 혹은 내년까지도 오른다고 싶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물량을 천천히 모아야 되겠죠. 네,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무슨 그 얘기했던 대회는 어떤 대회예요? 그 해외 이제 선물 트레이딩 대회인데요. 국내는 좀 선물로 해요? 그쵸. 그러니까 수익이 클 수도 있지만 망할 땐 쫄딱 망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내에도 원래 예전에 선물이 있었어요. 코인원의 레버리지 3배까지인가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국내는 좀 아쉬운 게 내려가는데 저희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흔히들 이야기하면은 선물은 위험하다, 선물은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쇼패팅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저는 그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뭐 10배, 20배 쓰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저는 정말 많이 써봤자 알트코인 기준으로 3배밖에 안 써요. 3배도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잡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아까 1,000만 원으로 20억 만들 때는 한 번에 강승부를 둬야 되겠죠. 몇 번에 오지 않는 기회를 잘 잡아서.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알트코인 그때 선물 트레이딩 대회 나가서 그때 이제 우승을 했었던